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집 냉장고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돈 3, 0원짜리 막걸리 한 병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60대 이상사 2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생막걸리를 200ml씩 마신 그룹은 소화장애 발생률이 73% 낮았고 장내 유산균 수치는 요구르트를 매일 마신 그룹보다 무려 100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트에서 사다 드신 그 막걸리, 사실은 진짜 막걸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38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지금도 매주 외래를 보고 있는 박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81살이지만 제 주변 동료들은 제가 예순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막걸리가 왜 60대 이상 어르신의 장, 건강과 면역력에 이렇게 탁월한지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마트에서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라벨 보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막걸리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특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배가 늘 더부룩합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할머니 같이 놀자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나만 그런가 싶으셨지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만성소화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언합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살 김영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몇 년째 소화 불량의 변비,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박사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 5명이 찾아와 뛰어다녀도 소파에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냉장고에서 생막걸리를 꺼내 200ml만 마셔보시라고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 얼굴이 달랐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되더라고요. 소화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사실 예전부터 들어오셨죠.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늘 드시던 그 막걸리. 하지만 대부분 술이니까 몸에 좋을 리 없지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다가도 찜찜해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막걸리는 쌀을 누룩과 함께 발효시켜 만든 발효 음료입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쌀의 전분이 분해되면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군이 생성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집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막걸리 100ml에 들어있는 유산균 수는 평균 8억 마리입니다. 여러분이 비싸게 사드시는 유산균 음료에는 보통 1억 마리입니다. 생막걸리는 그것의 8배입니다. 그러면 유산균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장이 살아납니다. 소화가 됩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김영숙 할머니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막걸리가 이 효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 갖고 계신 막걸리 어디서 사셨나요? 마트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직접 양조장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상온 진열대에 놓인 걸 사셨나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막걸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온에서 가열 처리를 합니다. 편리합니다. 몇 달이고 상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오래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산균은 모두 죽습니다. 효소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알코올과 당분뿐입니다. 사실상 단맛 나는 알코올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살아있습니다. 유산균이 살아 움직입니다.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을 살리는 진짜 약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를 3개월간 마신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살균 막걸리를 마신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막걸리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음료인 겁니다. 제 환자 75살 최만식 할아버지는 처음에 그냥 마트에서 아무 막걸리나 사셨어요. 한 달을 마셔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니 라벨을 확인해보니 살균 막걸리였습니다. 생막걸리로 바꾼 뒤 딱 2주 만에 박사님, 이게 다르네요. 배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어떻게 생막걸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마트에 가시면 막걸리 병 라벨을 확인해보세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냉장 보관 표시입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상온 진열대에 있는 막걸리는 살균 막걸리입니다. 냉장 코너에 있는 것을 고르세요. 둘째, 생막걸리 또는 생탁주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벨에 이 글자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살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셋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14일 이내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수개월인 것은 살균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냉장 보관, 생막걸리 표시, 14일 이내 유통기한,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지입니다. 많은 막걸리에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내 유산균을 오히려 줄입니다. 라벨 성분란에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라는 글자가 보이면 피하세요. 가능하다면 지역 양조장의 생막걸리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량 생산 제품보다 훨씬 신선하고 첨가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70살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양조장 막걸리가 비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 양조장 막걸리가 마트 막걸리보다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한 병에 8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병이 할머니의 소화를 바꾸고 피부를 바꾸고 아침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좋은 생막걸리를 골랐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막걸리 병을 들었을 때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하얀 것을 걸러내거나 흔들지 않고 윗부분만 따라 마십니다. 오늘 단언합니다. 그 하얀 찌꺼기야말로 막걸리의 핵심입니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 병 밑에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과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농축된 부분입니다. 경북대 식품공학과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의 찌꺼기 부분에는 위쪽 맑은 부분보다 유산균이 무려 15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 100개를 마셔야 얻을 수 있는 유산균 양을 찌꺼기 한 숟가락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집의 수도관에 때가 끼면 물이 흐르지 않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균이 장벽에 쌓이면 소화가 안 되고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찌꺼기 속 유산균은 이때를 청소해주는 관리인 같은 존재입니다. 수도관이 깨끗해지면 물이 잘 흐르듯 장이 깨끗해지면 온몸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72살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할머니는 수십 년째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이 기본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었고 며칠만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박사님이라며 체념하신 얼굴이 기억납니다. 제가 찌꺼기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병을 10초간 부드럽게 흔들어 찌꺼기가 고루 섞이게 한 뒤 그대로 잔에 따라 드시라고요. 3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20년 변비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찌꺼기의 두 번째 놀라운 효과는 피부입니다. 찌꺼기에 들어있는 젖산은 천연 보습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새 세포가 올라오도록 돕습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필링 시술의 원리와 같습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을 집에서 3,000원짜리 막걸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찌꺼기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병을 흔드세요. 마시기 전에 10초간 부드럽게 흔드세요. 그것뿐입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병을 흔들어서 그대로 잔에 따라 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찌꺼기가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막걸리를 마시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산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위를 통과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산이 강해서 유산균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알코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후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은 200ml에서 300ml가 적당합니다. 종이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입니다. 술로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약처럼 마셔야 합니다. 남성 어르신은 300ml까지 드셔도 좋고 여성 어르신은 200ml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200ml을 지키세요. 막걸리에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간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막걸리를 드세요. 알코올이 약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70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막걸리를 함께 드셨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약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막걸리를 저녁 식사 후로 맞추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막걸리를 즐기시면서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전, 감자전, 두루치기, 이런 기름진 안주들 맛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장내 유산균의 효과를 줄여버립니다. 막걸리의 약효를 스스로 없애는 겁니다. 대신 이런 것들과 함께 드세요. 삶은 두부 한 모, 삶은 브로콜리나 당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것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저녁 두부 반모를 삶아서 생막걸리 200ml와 함께 먹습니다. 38년간 위장병 환자를 봐온 의사로서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5살 이순자 할머니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항상 피곤해 보여요?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녁 식사 후에 두부와 함께 생막걸리 200ml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찌꺼기까지 꼭 챙겨서요. 2주 뒤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손주들과 매주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십니다. 박사님, 이제 손주들한테 할머니 기운이 넘친다는 소리 들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생막걸리 한 병을 넣어두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막걸리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막걸리를 드실 때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걸리를 마시면 가장 먼저 위에서 알코올이 흡수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산균이 소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장을 지나 대장에 도달한 유산균은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소화를 돕고 변비를 해소하는 원리입니다. 동시에 막걸리의 효소들이 작동합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를 돕습니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식사 후에 막걸리를 드시면 음식이 훨씬 잘 소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들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도 중요합니다.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B1, B2, B6은 피로 회복과 신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막걸리가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생막걸리를 꾸준히 마신 65세 이상 참가자들 중
68%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소화 불편감이 54% 줄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좋아진 겁니다. 이것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막걸리가 해외 유명 발효 음료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콤부차, 캐피어 같은 것들이 건강식품으로 유행하고 있죠. 비싸게 사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콤부차는 발효된 차 음료입니다. 유산균이 있지만 시중 제품 중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당뇨나 혈당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500ml 한 병에 5영원에서 8영원입니다. 캐피어는 발효 유제품입니다.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우유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생막걸리는 어떤가요? 한 병에 500원에서 5영원입니다. 유산균 함량은 콤부차보다 높고 캐피어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우유 성분이 없어 유당 불내증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몸이 수천 년 동안 함께 해온 음료입니다. 우리 장에 가장 친숙한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76살 박철수 할아버지는 TV 광고 보고 비싼 캐피어를 사드셨어요. 한 달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비싸기만 하고 라며 오셨습니다. 생막걸리로 바꾼 뒤 2달 만에 이게 훨씬 낫네요. 돈도 아끼고 속도 편하고 라고 하셨어요. 우리 것이 최고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걸리와 다른 술의 차이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이 셋이 같은 술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소주는 증류주입니다. 발효 후 고온에서 증류하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알코올과 물입니다. 소주는 증류주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고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 건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들지만 여과와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탄산 음료처럼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고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생막걸리는 다릅니다. 발효 상태 그대로입니다.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드신다면 이것은 술이 아니라 건강 음료에 가깝습니다. 저 박민준도 젊었을 때는 동료들과 소주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주를 끊고 저녁마다 생막걸리 200ml로 바꿨습니다. 지금 81살, 간 수치는 정상입니다. 소화도 좋습니다. 제 몸이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시는 것보다 2배, 3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막걸리 꿀 한 숟가락입니다. 생막걸리 200ml에 순수 토종꿀 한 숟가락을 살짝 섞어보세요. 꿀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맛도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더 편안합니다. 단, 설탕이 섞인 인공꿀은 안 됩니다. 반드시 순수 토종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막걸리 블루베리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잔에 넣고 막걸리를 따라보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막걸리의 유산균과 만나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성분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저녁이 특별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막걸리 계피입니다. 생막걸리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꼬집 하나 정도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막걸리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릴 수 있는데 계피가 이것을 완화해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나서 저녁에 특히 좋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 살 필요 없습니다. 73살 김옥순 할머니는 막걸리에 토종꿀을 섞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박사님 이게 디저트보다 맛있어요. 저녁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것이 맛있어지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몸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막걸리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앞서 막걸리 병 밑에 찌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이 찌꺼기를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 속의 젖산은 피부 과학에서 AHA, 즉 알파하이드록시산으로 불립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 피부과 크림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막걸리 찌꺼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막걸리 병을 흔든 뒤 찌꺼기를 작은 그릇에 소량 덜어냅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15분 기다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손에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찌꺼기에 꿀 한 방울을 섞어서 손에 바르고 10분 마사지한 뒤 씻어내세요. 손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집니다. 단,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찌꺼기를 피부에 바른 날에는 외출하실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젖산 성분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햇빛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손목 안쪽에 소량만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72살 이정숙 할머니는 손이 너무 거칠어서 손주들 손을 잡을 때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찌꺼기 손 마사지를 한 달간 꾸준히 하신 뒤 손주가 할머니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했을 때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혜롭게 마셔온 발효의 과학이 담긴 건강 음료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냉장 보관, 생막걸리 표시, 14일 이내 유통기한, 인공 감미료 없는 것. 이 4가지로 확인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200ml를 마시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셋째, 병을 반드시 흔드세요. 찌꺼기가 핵심입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두부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것과 함께 드세요. 넷째, 꾸준히 하세요. 2주의 변화가 시작되고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4가지,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없습니다. 시간 많이 드는 것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저녁 생막걸리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병을 흔들고 찌꺼기까지 챙겨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천천히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밝히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 박민주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저녁 생막걸리를 처음 드셔봤다거나 이미 마시고 있다거나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과 허리 통증을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시고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